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건설 공무 과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사는 건설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면서 설계 기간을 제외하고는 상당 기간 동안 건설 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본 강사가 느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정리해서 차시별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건설업과 건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 공무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관련 용어들을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 산업은 건설업, 건설 용역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업이란 건설 공사를 수행하는 업이고, 건설 용역업은 건설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를 하는 업이며, 건설공사란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해체 공사를 의미합니다. 건설업체는 면허를 받아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건설사업관리계약, 즉 시행계약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계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 업무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업체에게 도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며, 도급계약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하도급계약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해서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을 도급받은 건설업체를 말하며, 또한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이 인정한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입니다. 건설업의 종류에 보면 일반 건설업과 전문 건설업이 있는데, 우선 일반 건설업에는 도로, 항만, 철도, 댐, 하천 등에 대한 토목공사업, 그리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건축공사업, 제철, 석유, 화학 등 공장 등 산업 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의 산업설비공사업, 시설물에 도장을 하는 도장공사업, 블록, 벽돌 등의 축조, 장치하는 조족공사업, 그리고 비계 설치, 말뚝을 받거나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사인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창이나 문을 설치하는 창호공사업, 또 기와 슬레이트 등의 지붕공사, 판금장치, 자동창고, 냉동냉장설비, 집진기, 기계설비, 자동제어, 철도기계신호, 건너목 차단기 공사 등의 지붕 판금공사업, 그리고 취수, 정수, 송배수 등 상수도, 하수도 공사,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지하 또는 공작물 등에 구멍을 뚫거나 압력을 가해서 해반죽 등을 주입하는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레일에 관련된 모든 공사를 말할 때 우리가 철도, 궤도 공사업, 패널을 내외 바닥에 설치하는 소위 건축물 조립 공사업, 교량, 육교, 철탑, 관문, 댐의 수문 설치 등 강구조물 공사업, 기타 온실 설치 공사업, 가스시설 시공업 등이 일반 건설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은 인테리어 공사 등 목재 가공, 축조, 장치 사업인 의장 공사업, 땅 굴착, 집안 조성 공사의 토공사업, 몰탈, 해반즉 등 공사, 타일 공사, 방수, 방석 공사의 미장, 방수 공사업, 돌을 가지고 하는 공사인 석공사, 그 외에 조경 공사,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물을 또는 공작물을 축조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철물 공사업, 기계설비 공사업, 포장 공사업, 수중 공사업, 삭도 설치 공사업, 준설 공사업, 승강기 설치 공사업, 기타 가스시설 시공업이나 온돌 시공업,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을 우리는 전문 건설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건설업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업으로 처음부터 많은 조사와 기획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산되는 상품 자체도 최고가 상품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치밀해야 합니다. 분야도 너무 복잡하고 광범위해서 많은 지식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계속 연구, 발전시켜야 할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 건설 업무의 플로우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본 플로우는 발주자와 엔지니어와 건설업자 이 세 단계로 구분해서 기획, 그 다음에 사전조사, 설계, 발주, 견적, 입찰, 계약, 시공, 그리고 인도,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일생 동안에 발주자, 엔지니어, 건설업자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를 플로우로 이렇게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자, 건설관리에서 다루어야 할 분야입니다. 건설관리에서 다루어야 할 분야는 우선 첫째, 정보관리, 경영 분야입니다. 보통 이를 다루는 부서는 기획, 조사부서, 경영관리부서, 전산부서 등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조직관리 분야는 인사교육부서, 총무, 노무부서가 되겠고, 재무관리는 격리회계부서, 자금부서가 되겠으며, 기자재관리, 구매부서 같은 경우는 기자재 관리, 구매 쪽은 자재부서나 중기부서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업관리, 계약관리, 수군관리 등은 홍보부서, 수주부서, 개발부서 등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건설관리의 그 기술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분야로서는 시공관리, 공정관리는 대개 설계실이나 공사부서에서 수행되며 기술개발, 품질관리 쪽은 기술개발부서, 품질관리부서에서 원가관리, 하도급 관리는 견적부서, 공모부서에서 안전관리는 산재나 안전관리부서에서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부서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여기 건설관리 분야의 조직과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 제가 본사 조직의 예를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우건설의 본사 조직도인데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직표입니다. 대표이사 밑에 국내영업본부, 토목사업본부, 건축사업본부, 그리고 각각의 사업본부 밑에 영업기획팀, 그리고 영업 1팀, 영업 2팀, 수주지원 1팀, 수주지원 2팀, 수주지원 3팀이 있고, 토목사업본부에는 토목사업기획팀이 있으며 SOC 민자사업팀, 토목개발사업 1팀, 토목개발사업 2팀, 해외토목팀, 토목견적팀, 토목기술팀, 토목시행기술 1팀, 토목시행기술 2팀, 토목환경에너지사업팀 등이 있습니다. 건축사업본부에는 건축사업기획팀, 건축기술영업팀, 건축민간영업팀, 건축개발사업팀, 건축PF사업팀, 해외건축팀, 건축견적팀, 건축기술팀, 건축설비기술팀, 그리고 건축CM기술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본부에는 주택사업기획팀을 비롯해서 주택사업 1팀, 2팀, 주택개발영업팀, 주택개발사업팀, 도시정비사업 1팀, 도시정비사업 2팀, 도시정비사업 3팀, 주택상품개발팀, 주택설계팀, 주택기술팀, 주택설비기술팀, 주택시행기술팀, 주택CS팀, 주택마케팅팀, 고객지원팀 등이 있습니다. 플랜트사업본부에는 플랜트사업기획팀, 에너지사업팀, 플랜트견적팀, 원자력사업팀, 플랜트시행기술팀, 산업환경사업팀, 해외석유화학팀, 해외에너지팀, 플랜트 시스템 기술팀, 플랜트 기전 기술팀, 플랜트 토건 기술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영업본부는 해외영업기획팀, 해외영업 1팀, 2팀, 3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연구원에는 연구기획팀, 토목연구팀, 환경연구팀, 건축연구팀, 시험연구팀, 전략기획본부에는 경영기획팀, 투자관리팀, IR정보팀, 그리고 홍보팀, 디자인광고팀, 예산관리팀, 윤리감사팀, 자산관리팀, 회계팀, 자금팀, 세무팀, 프로젝트, 금융팀. 경영지원본부에는
총무팀, 안전환경팀, 품질경영팀, 그리고 해외 HSE팀, 인사팀, 인재육성팀, 노무관리팀, 예비군 대대, 법무팀, 해외법무팀, 그리고 외주구매본부에는 상생경영팀, 토목외주팀, 건축외주팀, 구매1팀, 기전외주팀, 구매2팀, 중기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대우건설 같은 대기업 건설회사의 조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구성한 요소들을 상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와 같이 건설 업무의 다각적이고 다양한 업무 영역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본사 조직의 하나의 조직으로서 각 현장 조직의 예를 본 그림에서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현장 소장이 있으면 대개 현장 소장 직속으로 안전관리자와 품질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현장 소장 산하에는 사무팀장, 공사팀장, 그리고 공무팀장, 설비팀장이 있습니다. 사무팀장에는 사무주임, 자재주임, 노무안전, 공사팀장에는 제1공사, 제2공사, 제3공사 주임, 공무팀장 산하에는 제1공무, 2공무, 3공무, 4공무, 그리고 시공도 실장, 그리고 설비팀장에는 테넌트 공사, 전기주임, 제1설비주임, 제2설비주임, 승강기 주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현장 조직입니다. 건설 관리 분야와 관련한 건설업 관련 법규를 좀 잠깐 살펴보면, 건설사업 관련 법규에는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두 번째 국가계약관리법, 세 번째 주택건설촉진법, 네 번째 임대주택건설촉진법, 다섯째 주택임대차 보호법, 여섯 번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곱 번째 건축법, 건축사법, 여덟 번째 도시계획법, 아홉 번째 택지개발촉진법, 열 번째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 11번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2번째 도시재개발법, 13번째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 이렇게 많은 관련 법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법규들은 사업 용도 또 영역에 따라서 각각 적용이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건설 사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법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관리법, 그리고 건축법, 건축사법, 도시계획법 등으로 이제 많이 활용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관련 세법에는 국세에는 소득세법, 소위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법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법인세법 등이 있고, 토지 공개념 관계세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지방세에는 취득세법, 등록세법, 재산세법, 종합토지세법, 도시계획세법, 공동시설세법, 사업소세법, 지역개발세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개방과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건설업과 전문 건설업체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대기업은 점점 종합화되고 소프트화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사 설계, PMCM, Research and Development 자금 등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자꾸 전문화되고 있고 하드 쪽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택, 교량, 터널, 도로, 항만 등 공종별 전문 시공업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은 전문 기능화, 하드 분야별 기능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방수, 미장 등, 그리고 인력 하드업은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기능화, 상용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성을 극복해서 세계가 단일 시장이 됐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시장은 글로벌 마케팅입니다. 어느 나라가 우리 건설 기술자들이 어느 나라라고 못 가겠습니까? 이제 국내 시장은 국내 업체끼리 경쟁이 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시장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국 업체 대거 진출하고 있죠. 국내 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외국의 설계 감리 기술을 동반한 유수업체가 진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계화, 국제화, 국가 개념이 희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 각국의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문과 하드웨어 부문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금융 동반한 자금력이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여기에 발맞추어서 제도나 법규 등을 대폭 폐지하거나 개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급한도액 제도를 폐지한다거나 국가 건설 계약 제도 전면 개편, 내외국 업체 자유경쟁 체제, 그리고 PQ 제도가 점점 강화될 것이며 투명화, 개방화, 자율화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업계의 대대적인 부침 예상입니다. 90년대 말 공공기관 발주, 중대형 프로젝트 시장은 극심한 경쟁이 예상되었고 실제로 그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량 확보를 위한 생존 경쟁이 치열하죠. 국내 일반 건설업, 설계사무소 등은 선진국의 하청업체로 전락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생존한 전문 건설업체들의 선진국 건설회사들의 산하에 계열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중위권 업체들도 선진국의 건설회사들의 산하에 계열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선진국 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포함한 각종 협상 방안을 모색하면서 전문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고 90년대 후반에 도산의 위협을 피할 수 있었던 기업은 결국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 민간 시장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기업, 해외 시장을 확보한 기업뿐이었습니다. 양적인 추구보다는 질적인 추구를 해야만 생존력이 길어지기 때문에 부분 전문화를 시도할 필요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설공사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관리의 핵심은 본사든 현장이든 이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가 공무 분야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에 들어서거나 또는 현재 공무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건설공사 관리가 의미하는 것, 핵심을 잡으셔서 거기에 적합한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건설공사 관리란 건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많은 절차와 업무 흐름을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건설공사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 사업을 처음 영위하기 위하여 기획하고 조사하고 계약하고 시공하고 준공하고 사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일컫는 것이죠. 특성은 건설공사 관리는 타 단위 제품 생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공사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인력 투입도 많고 장비도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 복잡한 과정을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인력끼리의 팀워크가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죠. 각 공종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흐름과 절차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을 해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사업의 시행 절차입니다. 우선 단계별 업무인데요.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개 정보원은 부동산 중개인, 소위 중개사나 감정평가사, 사법서사, 산업의 협력업체는 현장이나 관계사 협력업체, 동업타사는 상호 연결하는 게 좋고요. 공공기관은 토지, 주택공사, 주택협회 등, 매스컴은 일간지 및 전문지, 소위 부동산 관련 전문지 등이 바로 정보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타당성 조사인데요. 우선 위치 및 부지를 확인하고 위치는 주요 지점에서의 거리나 접근로, 접근성, 부지 현황은 나대지냐,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이 있느냐, 임야냐, 전답이냐, 건물이 있느냐의 여부, 지형은 부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국어, 절벽, 경사도, 방위, 주변 토지와의 고조차 등, 지질은 인근 지역 내 절개지를 확인해서 표토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지 내 저작물은 통신, 전기, 상하수도, 가스시설 등의 용량 및 유지 상태, 지상의 저작물은 경작물, 분묘, 무허가 건물, 기타 점유자 등, 그리고 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인목 본수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 여건을 조사하는 것이죠. 입지 여건이 어떤 것인가.
인근 지역 주거 밀도, 경제적 수준 등 그리고 일조권 등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민원 발생 등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공공시설, 문화시설, 편의시설과의 거리, 예를 들면 병원이 어디에 있으며 학교, 백화점, 시장 등 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택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이죠. 주변 자연적 여건입니다. 공해, 소음, 공원, 녹지 등이고 위험, 혐오시설과의 거리, 소위 발전소나 도달장 등과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교통여건은 지하철이나 버스, 주요 시설물과의 연계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입지여건상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성입니다. 시장성은 곧 사업성을 의미합니다. 주변의 부동산 시세, 검토 부지의 가격의 적정성, 지역 내 사업계획 시설물의 수요도 등이 시장성과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이고, 개발 전망에는 지역의 개발 정보 분석, 향후 도시계획 시설 계획, 향후 개발사업 시행계획 등 지역발전 전망을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업계획 및 기본설계에서는 준공후 운영, 유지관리까지 포함하는 소위 자체 사업이냐 또는 분양 사업이냐. 두 번째, 사업 규모가 개략적인 투자 규모가 어떤지, 개략적인 시설물 규모가 어떤지의 소위 사업 규모. 그 다음에 주택이냐, 상가냐, 스포츠냐, 레저냐, 사업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사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게 사업계획 및 기본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설계, 여기에는 기본사업계획에 따른 아주 기초적인 설계를 의미하지요. 그 다음에 상세설계를 포함된 실시설계는 설계도서로서 설계도면, 공사 위치도, 구조물도면, 평면도, 투시도, 인면도, 단면도, 상세도, 공사 평면도에는 시설물 배치도, 토공도면, 평면도, 종단도, 횡단도, 그리고 주요자재 일람표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 시방서, 공정의 내용과 시공 범위, 그리고 제작자라든지 규격, 성능, 시험 및 검사, 취급 방법 등을 다루는 자재 부분, 그리고 측량, 시공 방법, 시공 기준, 시험 및 검사 등을 다루는 시공 부분, 인허가, 승인, 보증 부분의 시공 관리, 기성 수량 측정 방법, 대금 계산 방법 등이 공사 시방서와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산출 내역서에는 직접 공사비 내역 직계표, 공사비 총괄 내역서, 공정별 단가 내역표, 구조물별 비용 내역 직계표, 재료비 직계표, 노무비 직계표, 경비 직계표, 외주비 직계표 등이 공사비 산출 내역서에 포함됩니다. 사업 시행에 있어서 첫 번째 예산 조치는 예산 확보 여부를 체크하고 미비 시엔 필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 허가와 관련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별 허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용지 매입은 사업계획 이전 혹은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실시 설계, 그리고 실시 지침, 조직관리 등 사전에 필요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시공에 들어갑니다. 우선 착공 준비를 위해서는 시공계획 수립을 위한 인원, 조직점검, 그 다음에 실행예산 편성을 위해서 현장 개설, 전도자금 신청, 대관청 선급금 신청 등이 해당이 될 것이고, 착공신고는 착공계획서, 설계도면 검토, 대관청 착공신고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우선 대관청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서 현장 사무실을 신고를 해서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설공사에는 현장 업무, 대관청 업무로서 현장 업무에는 현장 대리인 선임 요청, 가설 사무실 공사, 임시 동력 공사 신청, 가설 전화 신청, 기기 비품 신청 등이 되겠으며, 대관 업무에는 임시 동력 급수 신청, 방화 관리자 선임 신고 등이 이 당시에 수행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진행입니다. 여기는 토공사. 토공사는 실행 예산을 제출하고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자재 신청 및 구매를 하며 장비 신청을 합니다. 본공사에는 자금 청구, 기성 정리, 그리고 중간 검사가 이루어지고, 준공에는 사용 검사, 준공, 현장 철수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장을 철수한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업무는 현장 완료고 해당 팀에 인계하고 시설물도 인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건설공사 관리를 총괄적으로 요약하면, 첫째, 사업계획 단계, 둘째, 공사 시행 단계, 셋째, 유지 및 사업관리 단계로 대별되는데,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타당성 조사에서 기본설계 단계까지,
공사 시행 단계는 실시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유지 및 사후 관리 단계는 준공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업무, 그리고 공장 건물 시공의 경우는 시운전도 포함해서 수행이 되는 것이죠. 본사관리 부문에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일반 행정관리 부문이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기획조사부서, 경영관리부서, 전산부서가 앞으로 이제 계속되겠습니다만, 기획조사부서에서는 신규 투자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사업 계획 수립, 선진 개발 사업의 연구 기획, 그 다음에 업계 재개 등의 주요 동향 분석, 국내외 주요 정책 업무 및 자료조사 분석, 대외 자료 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기획조사부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가장 건설회사의 핵심 부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경영관리부서, 장단기 경영계획 수립 및 실적 분석, 예산 편성 및 실적 분석, 최고 경영자 경영방침의 수립, 파일, 그리고 레이아웃, 설계 등이 되겠습니다. 전산부서에서는 전산 업무의 계획과 수립, 업무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분석, 입력, 출력, 레이아웃 설계, 파일 레이아웃 설계, 그리고 전산 업무 개발 전반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네 번째 인사교육부서에서는 인력 수급, 충원 업무, 배치 업무, 직무 분석 관리, 인사고과 관리, 인재 양성 교육 업무, 급여 복리 후생 업무. 총무노무부서에서는 일반 서무, 문서 행사 업무,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 업무, 대내외 문서 관리 업무, 비품 및 부동산 관리 업무, 산재 근제 관련 업무. 격리회계부서에서는 관리회계 업무,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 업무, 출납 업무, 유가증권 관리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자금부서에서는 자금계획, 자금조달, 회사채 관리, 유동자산 관리, 유가증권 관리가 되겠고, 자재부서는 자재의 구매, 또 자재의 관리, 중기부서에서는 중기의 구매, 중기의 관리, 홍보부서에서는 광고 관리 업무, 기업 홍보 업무, 디자인 업무, 대언론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수주부서인 그 업무부는 공공기업발주공사 수주 업무, 민간공사 수주 업무, 수군관리 업무, 그리고 면허관리 업무 등이 되겠고요. 개발부서에서는 용지 관련 업무, 자체사업 업무, 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 재개발, 재건축 관련 수주 업무, 영업부서에서는 분양 판촉 업무, 전시관 관리 업무, 고객 상담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본사의 이런 일반 행정관리 부문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이유는 건설 공무는 현장에서 공무를 하든 본사에서 공무를 하든 이 관련 부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상호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무는 이러한 부서들을 전부 다 인식하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커넥션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사의 공사지원관리 부문을 또 말씀을 드리면 설계실이 있을 것입니다. 설계실은 각종 설계 업무, 인테리어 관련 업무, 시공자재 관련 업무, 감리 업무 등이 되겠고, 공사부서는 건축부, 토목부, 전기부, 기계부, 조경부 등 시공계획 업무, 공정관리 업무, 현장 지원 업무, 시공관리 업무가 되겠으며, 세 번째 기술개발 품질관리부서는 신기술, 신공법 연구개발, 원가절감 방안 연구, 품질관리 업무, 실험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견적부서는 견적 업무, 실행예산 편성, 수주 업무 기술 지원, 도급 내역서 작성 업무 등이 되겠으며, 공모부서는 현장 원가 관리 업무, 현장 자금 관리 업무, 안전관리부서는 현장 안전관리 업무, 산재 처리 업무, 안전 관련 교육 업무, 사후관리부서는 준공 후 건물 사후 관리, 입주 관련 업무, 하자 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사 관리에서 이제 특히 현장 관리를 할 때 이제 현장 관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현장은 본사 조직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공사 현장은 소사장 제도에 의한 그 현장 소장의 사업 영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 본사 조직과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각 분야별로 본사의 관련 부서와 정기 및 수시로 업무 연락을 통해서 사전 사후 조율하도록 하며 매일의 공정표에 의한 작업 진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공기 품질을 엄격히 지키려면 자재 인력 장비 또 공정별 협력업체들의 시의적절한 협조가 있어야 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각 현장별 손익이 모여서 회사 전체의 손익이 됨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사의 지원부서에서는 현장에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하고 연결 체계를 갖추고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본사가
현장의 상위 기관인 것처럼 해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많이 생각하고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현장관리에서 그럼 현장 업무 분야입니다. 현장에서는 시공계획, 시공관리, 대발주처 업무, 현장 실행관리, 공사자금, 인력 안전관리, 현장 주변 대민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본사관리든 현장관리든 이런 건설관리 업무가 타 학문과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 경영학, 경제학입니다. 이건 건설 경영 전반에서 다루어질 것인데요. 건설 경영도 경영학이기 때문에 경영학을 공부해야 건설 경영의 최고의 경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원론은 말할 나위 없이 건설 경영의 기초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런 건설 사업 관리 또는 건설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인사관리론, 노무관리론입니다. 건설 경영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인사관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은 사람의 역할이 타 기업보다 더 비중이 큽니다. 건설 경영 사람관의 인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회계학, 세무학, 금융론 등의 소위 재무관리학입니다. 재무회계에서는 필수 과목이죠. 건설회계는 다 분야보다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간이 본류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회계, 세무 등의 학문을 모르고서는 건설회사 작은 격리부서에서 실무를 해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매관리론, 구매 자재 분야에서의 필독 학문이 될 것입니다. 기초 지식을 알고 실무에 임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리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광고 홍보, 광고 홍보 분야 분양판 촉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진들은 이 분야의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소비자의 심리와 욕구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힘, 능력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계약 실무론입니다. 영업부서의 필독 분야로서 특히 국제계약 실무는 해외 사업 분야의 종사자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외에 각종 기술 분야 학문으로서 토목, 건축, 기계, 설계, 조경 등 기술 분야 학문들은 건설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분야입니다. 이처럼 건설회사가 각 분야 실무진 및 경영층은 골고루 많은 학문을 접하고 소화해내야 되겠지만 한꺼번에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현업에서 다루는 실무 매뉴얼 정도만 이해해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건설, 컨스트럭션 분야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분야도 공부해서 항상 타 본사 현장 간의 소위 커넥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건설회사 자체의 경영에도 깊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